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 영탁씨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탁씨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무려 2년이 넘게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표권이란 게 단순히 이번에 영탁씨뿐만 아니라 향후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상표권 관련된 분쟁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왜 영탁씨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해 왔는지, 그럼 향후 또 어떤 식으로 이번 사안이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왔죠.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벌써 2년 전이니까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입니다. 예천양조와 영탁 측이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합니다. 그 당시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탁 씨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막걸리 불티나게 팔렸죠. 그런데 이듬해 6월 1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광고 모델 계약 기간이 끝났죠. 이때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쓰지 말아야지, 상표권, 얼굴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예천양조 측이 계속 영탁을 사용한다면서 2021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때 2021년 8월에 예천양조가 냈던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예천양조가 냈던 입장문입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13일 자사가 출시 생산한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서 가수 영탁과 계약했으며 그 내용은 모델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가수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 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건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죠? 계약 기간이 1년이었으면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당연히 그 이름을 쓰지 말아야죠. 이게 상식인데 그들의 입장 중에 하나는 뭐였냐? 영탁이라는 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상표로서, 그냥 막걸리 상표로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또 하나가 제기가 됐던 거죠. 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향후 만들면 안 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서도 그런 게 붙어 있으면 다 제거하라는 거죠.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예천양조가 영탁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관계가 끝났는데 예천양조가 계속 영탁의 이름을 쓰면은 양측 간은 아직도 계약 관계가 유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탁 씨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오인을 살먹을 수 있고 영탁 씨의 팬들 역시 몇몇은 영탁이 아직 모델을 하나 보다 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실제로 영탁을 브랜드 모델로 쓰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년 대비 4,245%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무려 42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그 직전 연도에는 한 7억에서 8억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듬해 50억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뽑은 올해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 흡입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거예요. 각하됐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게 뭐냐?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 예천양조가 막걸리를 만들죠. 그럼 이거를 예천양조가 직접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도매로 해서 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매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 있죠. 이미 이렇게 제3자가 갖고 점유 중인 거, 값을 지불하고 갖고 있는 이런 제품까지 라벨을 떼거나 영탁 이름을 떼라.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고로 향후 어떠한 새롭게 제작 혹은 예천양조가 지금 창고에 두고 있는 이 영탁 막걸리에 대해서는 이름도 쓸 수 없고 혹시라도 붙어있으면 전부 다 라벨을 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해서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2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결국 2심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탁씨 1차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그 내용 말씀드릴게요.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우선 기사화된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되어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 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의 진열, 전시 보관 중인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그러면서 영탁씨 측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심으로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항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또 그들의 권리니까. 그러면 이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고 뒤바뀔 수도 있죠.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1심 판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1심 판결대로 예천양조는 이렇게 영탁이라는 사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표지가 되어 있는 건 라벨링 된 걸 모두 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탁씨 추가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또 다른 재판이 있는데 이건 형사재판입니다. 예천양조 백모 회장이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탁 씨 측의 이야기입니다.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판결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런 판단은 유보하는 게 맞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고소장이 접수가 되죠.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하죠? 경찰이 먼저 봅니다. 경찰에서 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 이거를 검찰에 넘기면서 무혐의 의견일지 아니면 혐의 입음으로 볼지.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갔다 했을 때 검찰에서 또 살펴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기소. 소는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기소. 재판을 일으키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다?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영탁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소를 바탕으로 해서 예천양조 백모 회장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허위인지를 검토해 보니까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무혐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혐의 있음으로 보고 재판으로 넘긴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유무죄를 다투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재판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봤다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계획도 얘기를 합니다.
당사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위 사안에 대해 그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해왔다는 겁니다. 2021년에 이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1심 승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년이 걸렸죠. 2년 동안 영탁씨 측에서 어떠한 입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 왔다는 거죠. 저희도 이 일이 맨 처음 불거졌을 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언급한 적이 없죠. 그건 영탁씨 측이 언론 플레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얻겠다라는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도 그 기조를 이어간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드스타 역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이 입장을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영탁씨 이어서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할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사실이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또다시 불거질 여러 의혹들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요. 영탁씨가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8월 1일 드디어 정규 2집이 나왔습니다. 이 정규 2집 활동 전에 영탁씨의 어깨를 굉장히 가볍게 해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영탁씨는 이 2집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2집엔 어떤 노래가 담겼고 영탁씨가 싱어송라이터로도 유명하잖아요. 과연 이런 역량을 이번 앨범에 어떻게 담았는지 다음 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탁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